예,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예, 뭐 항상 그 학기가 시작하면은 이제 정신없이 좀 흘러가다가 이제 막 시간 뭐 이제 정신없이 막 뭐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딱 뭐 좀 돌아보면은 이제 좀 마무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올해 시작한 것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5월이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6월이 된다는 게 좀 시간이 많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고요. 어, 사실 그 연초에는 뭐 코로나도 많이 심해지고 참 이제 누구나 걸리겠구나.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렸고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좀 학생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네, 축제에 참여를 한 사진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여기 저는 이제 자연계 캠퍼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용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제 교실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좋긴 한데 어, 이제 뭐 학기 초만 하더라도 좀 많은 수업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사실 뭐 비대면 수업이 뭐 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인터랙션이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하게 또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지 뭔가 어, 좀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잘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좋긴 한데요.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거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기본이 될 거고 뭐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사실 이번 학기가 사실 오늘 하고 내일 다음 주가 이제 뭐 배우는 내용으로는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6월 14일에 저희가 이제 그 대면으로 드디어 예, 대면으로 이제 시험을 예, 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시험 형태는 뭐 중간고사 때랑 이제 비슷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험 범위는 뭐 아직은 제가 결정을 하지는 못했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내용이 어,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닐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할 거리인데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스펙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배웠잖아요. 뭐 근데 이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스펙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에서 배운 그 speculative execution과 out of order processing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서 배운 이제 캐시, 그러니까 메모리 하이어러키죠. 메모리 하이어러키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해서 공격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그 보안 어택, 보안 공격은 주는 이제 하드웨어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음, 사실 뭐 이런 보안 공격이 이제 발견될 때마다 이게 뭐 인텔이나 이제 뭐 아니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패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
근데 이제 패치가 이제 나올 때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보안 공격이 쓰는 그런 수단들을 이제 막는 방법으로 이제 패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프로세서 구조,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특성을 위한 이용한 이제 보안 공격은 그 지금의 이제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프로세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스트럭션을 이제 빠르게 실행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고 또 이제 보안 공격은 그러한 이제 그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패치를 적용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나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퍼포먼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공격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어 방법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역시나 프로세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배운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긴 하겠지만 그뭐 하다 보면은 아마 그 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내용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스펙터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스펙터가 이제 2018년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네, 처음 발견이 된 거죠. 네, 나온 가는 스펙터라는 현상은 그 전에도 이제 공격이 이제 가능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겁니다. 사실 뭐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펙터가 이제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이제 패닉까지는 아니죠. 예,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거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뭐 쓰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패닉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로세서를 만드는 뭐 그런 프로세서 제조 회사들 뭐 인텔이나 AMD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작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보안 공격을 막을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보안에 신경 쓰는 프로세서 구조를 만들 것이냐 라는 그런 관심이 이렇게 확 커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펙터는 제가 이제 그 스펙터의 이제 공격 메커니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멜트다운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지나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런 스펙터나 이제 멜트다운의 이제 공격 방식을 우리가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이냐 이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은 제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는 아직 잘 찾아보지 못해서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스페큘레이션 자체도 어떤 한국 책들을 보면은 얘가 투기라고 나와 있어요. 투기적 실행.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파트 투기도 아니고 땅 투기도 아니고 그냥 프레딕션에 기반을 한 실행 방법인데 그냥 스페큘레이트라는 게 사실 투기라는 뜻이 있긴 하거든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그걸 그냥 직역해가지고 투기적 실행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실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그대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하고요. 혹시 뭐 한국어로 이제 좀 트랜슬레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측적 실행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지 이게 맞는 번역인데 이게 스페큘레이티브가 스페큘레이트라는 동사가 투기하다라는 뭐 그런 동사라서 그러니까 뭐 투기적 실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책들이 종종 보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뭐 컴퓨터라는 이제 기계가 뭐 미국에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뭐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뭐 영어 단어를 쓰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사실 뭐 영어 단어를 써야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뭐 리눅스 이런 거 쓸 때 뭐 사실 한국어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뭐 많은 경우 이제 그런 터미널로지가 약간 뭐 단어들이 거의 이제 영어긴 한데 그거를 또 문제가 또 무리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뭐 딜레마예요. 저도 뭐그 수업마다 이제 영어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뭐 컴퓨터 관련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하거나 할 때 다 영어 단어 단어를 쓰고 뭐 제 학생들하고 뭐 토의를 하거나 그런 게 할 때 다 영어 단어를 또 쓰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걸 또 일일이 한국어로 뭐 번역하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 뭐 문제고요. 참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스펙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 빅팀 펑션 부분을 뭐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이제 프레딕션이죠. 사실은 제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런 프레딕션 베이스로 뭔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요 라인이죠. 요 if 라인. if 다음에 여기. 왜냐면 뭐 말씀드렸듯이 if 구문을 쓰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브랜치로 번역이 됩니다. 브랜치를 하면은 브랜치 프레딕션이 동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서 이제 배웠는데 브랜치 프레딕션을 동작시키고 그 브랜치 프레딕션의 결과에 따라서 요 next instruction이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걸 투기적으로 실행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냥 예측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투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좀 위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베팅을 한다 거의 이런 뉘앙스라서 투기 이렇게 스페큘레이트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요 프레딕션 하는 부분이 있고 프레딕션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멜트다운도 마찬가지가 멜트다운도 사실은 프레딕션의 베이스를 두어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실행이 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컴퓨터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스펙터랑 멜트다운은 하나로 좀 묶어놓은 이유가 공격 방식이 거의 비슷해서 그럽니다. 기본적으로는 캐시의 이제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를 읽어낼 때.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 캐시의 그 비밀, 그 시크릿 데이터를 시크릿 혹은 이제 시크릿 데이터에 대한 어, 정보를 집어넣느냐 이런 것을 그런 역할을 얘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얘가 이거 컴파일하면 다 컴파일 되고요. 어 사실 뭐 제가 POC 그러니까는 스펙터를 발생시키는 코드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컴파일 무리 없이 되고 사실 실행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 코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그냥 실행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이 프레딕션 결과에 따라서 얘를 실행하는 것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프로세서가. 그렇게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빠른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요 시크릿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 시크릿 데이터를 요 어레이 1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시크릿 데이터에 대한 어드레스는 뭐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크릿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했을 때 요 어레이의 베이스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X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접근이 이제 안 되도록 좀 그러니까 어레이가 넘어가면은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뜬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잖아요. 뭐 한번 뭐 하시면은 뭐 만약 요 구문 없이 그냥 실행을 하면은 그냥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레이의 어떤 레인지를 이제 넘어가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이제 그냥 막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런 건 이제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고요. 어쨌든 어레이 넘어서 이제 접근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뜨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는데 얘는 안 멈춰요.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안 멈추는 이유는 얘가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엑스큐티드 되는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얘는 프로세서는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생각하기 잡아내기가 어려운 게 이 구문 자체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우리 제대로 짜는 겁니다. 왜냐면 어레이 사이즈 체크하는 거잖아요. 체크를 해서 어레이 X가 어레이 사이즈보다 작으면은 얘를 이제 수행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왜 실행이 되느냐? 얘가 true라고 프레딕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어레이 사이즈 넘어가니까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여기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도 우리 컴퓨터 프로세서는 얘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실행이 된다는 거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나중에 가면 캔슬 될 거니까 그냥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차피 얘가 false가 나오면은 얘는 그러니까는 어레이 사이즈 넘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false가 되는 거니까는 이 구문은 어차피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롤백 하는 거죠. 바로 리어도 버퍼에서.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은 취소가 되지만 어디에는 남아있다? 캐시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또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프로세서를 설명할 때 프로세서는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바꾼다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캐시가 안 들어가요. 인스트럭션은 캐시를 바꾸진 않습니다. 물론 캐시가 바뀌죠.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그런데
캐시를 관리하는 거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물론 캐시를 이렇게 조작하는 인스트럭션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인텔의 이제 CL 플러시라든지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 그냥 노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못 쓰고 CL 플러시는 그냥 쓸 수 있네요. CL 네, 죄송합니다. CL 플러시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수도로 썼어야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캐시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노멀한 그런 인스트럭션은 아니고요. 이런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이제 프리빌리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관리자, 그러니까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CL 플러시 이런 거는 그럼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은 프리빌리지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이건 별로 이제 함풀한 건 아니라서 실행은 합니다. 실행은 하는데 무엇을 바꾸냐? 캐시를 바꾸는데 캐시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캐시가 바뀐다고 우리가 뭐 인스트럭션이 잘못 수행되거나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시라는 거가 왜 들어갔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캐시는 이제 그냥 빠르게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들어간 거지 뭐 캐시가 뭐 캐시에 뭐 데이터가 있냐 없냐로 인스트럭션이 뭐 다르게 동작하진 않아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거는 뭐 버그고요. 뭐 완전히 이상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접근을 하면 안 되지만 접근을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요 시크릿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시크릿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 시크릿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갖고 오는데 이제 어레이 뭐 시크릿 데이터를 이제 캐시에다 이제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그 시크릿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어레이 2의 인덱스로 계산해서 어레이 2 거기에 해당하는 시크릿 데이터를 인덱스로 쓰는 어레이 2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얘는 hit이 되는 거고 얘는 미스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hit이 되면은 이제 타임을 매주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네, 타임 매주하게 되면은 hit이 되면은 빠르게 이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펙터의 그 코드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펙터 코드를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블랙보드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는 한번 살펴보시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실 그 C로 돼 있어요. 예, 파이썬은 아니고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적합하진 않고요. 예, C로 돼 있는 코드를 제가 블랙보드에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펙터는 지금 거의 다 존재한다라고 했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트다운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멜트다운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느냐? 그 멜트다운은 이제 커널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우리가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 이제 설명할 때 나온 그림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수행이 되면은 그 바이너리 파일을 수행하면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 그 프로세스가 이제 CPU 그 프로세스가 그 CPU에서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예, 버추얼 메모리가 왜 쓰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생성되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역시나 생성이 되고요.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마다 보통 뭐 프로세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트레드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프로세스마다 그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될 때
내가 어떤 영역을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메모리 이제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될 거잖아요. 그 피직 메모리에 어떤 영역을 액세스를 할 것이냐, 어떤 영역이 액세스가 가능하냐 이런 정보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일이에요. OS가 이제 그걸 다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에 따라서 요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접근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요.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제 이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했죠. 버추얼 어드레스로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에서 피지컬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버추얼 메모리라는 요 컨셉이 이제 좋은 게 메인 메모리는 하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컴퓨터 보면은 CPU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런치가 돼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예. 요 근데 이제 요 메인 메모리가 이제 쉐어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사실 다 데이터를 거의 이제 그냥 메인 메모리가 그냥 다이렉트리 그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메인 메모리 모든 영역을 이 프로세스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죠. 뭐 물론 이제 막 데이터를 막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혼란의 카오스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될 텐데요. 예, 그거를 이제 좀 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할당을 해주고 그 페이지 테이블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이 페이지 테이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 P1이고 얘는 뭐 P2고 이런 식으로 메인 메모리를 서로 쉐어는 하지만 메인 메모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세퍼레이트를 해줍니다. 서로 이제 분리를 시켜줘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 메모리 이제 저장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커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최초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부팅이 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돌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항상 이제 그 메모리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이제 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핵심적인 이제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커널 영역 뭐 그건 이제 커널이고요. 뭐 사실 커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커널 영역은 그 메모리에 이제 집어넣어 있고 그 영역은 어떤 프로그램도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기능은 다른 노멀한 프로세스들은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 테이블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 할 때도 했지만 요 커널 영역은 그 우리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도 뭐 우리가 이제 그 멀티 레벨 페이지 테이블로 할 때는 뭐 커널 영역은 어차피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멀티 레벨 페이지 테이블 할 때는 어쨌든 그 각각의 이제 버추얼 메모리에 그 약간 이런 어드레스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 스페이스, 뭐 코드 스페이스, 다이나믹 데이터 이런 영역들을 다 분리를 시켜놓는 그 어사인을 해놓는데 커널 영역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커널 영역을 접근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너 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폴트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이제 발생하는 폴트가 이제 페이지 폴트인데요. 물론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거는 뭐 버추얼 메모리 접근했는데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없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또 페이지 폴트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커널 영역을 접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커널 영역은 노멀한 프로세스는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너는 잘못 접근해서 하면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킵니다. 예. 근데 이 커널 영역은 왜 그러면 왜 어사인을 해놓느냐? 커널 영역은 근데 그 항상 또 이제 커널이 쓰는 그런 핵심 기능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인터럽트 핸들링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약간 이제 특수한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커널 영역으로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커널 스페이스를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에 또 이제 할당은 해놓습니다. 할당은 해놓지만은 노멀하게 접근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인터럽트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긴 하지만 노멀한 케이스로 접근을 하진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해요. 접근을 이제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한 공격 방법이 이제 멜트다운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익셉션이 어떻게 이제 핸들링 되는지 이제 조금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익셉션은 제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설명드렸나요? 네,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컴퓨터 구조 수업도 하고 있어서 학부생들 대상으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익셉션은 그 뭐냐?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인터럽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셉션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터럽트라는 거는 그냥 뭔가 우리가 계획된 그러니까 뭐 키보드 누르거나 마우스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터치 스크린 이제 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터럽트 베이스로 이제 동작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레어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럽트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계획된 약속된 그런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 얘네들은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인터럽트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인터럽트는 사실은 IO 디바이스에서 그 IO 디바이스를 이제 컨트롤하는데 많이 씁니다. 뭐 IO 디바이스라는 거는 뭐 네트워크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IO 디바이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인터럽트를 쓰는데 엑셉션이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바이드 0으로 나눈다든지 디바이디드 바이 0 하면은 프로그램 끝나죠. 아니면은 뭐 또 뭔가 있을까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트럭션도 이제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약속된 인스트럭션이 안 들어오고 약속되지 않은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때가 다 익셉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익셉션을 이제 핸들링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별게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게 브랜치랑 비슷해요. 브랜치를 처리를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이 익셉션이라는 거는 익셉션이라는 이벤트도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하드웨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익셉션은 어차피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냥 뭔가 이상한 게 발생했어. 그러니까 익셉션이 발생했어. 라고 소프트웨어에 알려주기만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익셉션들은 소프트웨어 코드, 그러니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보면 익셉션 핸들러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코드로 점프를 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다시 이제
익셉션이 발생한 곳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익셉션을 디텍트하는 거는 하드웨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을 처리를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로 익셉션을 핸들링하는 부분을 점프로 해서 그 코드를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브랜치랑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점프잖아요. 점프. 그 뭔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다른 곳으로 점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치랑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세서는 프리사이즈 익셉션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뭐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좀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뭐 어떤 그 인스트럭션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 B, C, D가 한 번에 실행되고 다 끝나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아토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토믹이라는 거는 얘가 실행돼서 끝날 때까지 다른 애들은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행 A라는 게 실행이 딱 됐으면은 A라는 것이 끝내서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는 B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B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끝나면 C가 실행이 되고 C가 끝나면 D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뭐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순서도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요. 그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요. 또 이제 파이프라인만 들어가게 돼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는 요 인스트럭션의 순서대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익셉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 뭐 A라는 것에 이제 디바이드 바이 지로 익셉션이 발생했고 C라는 거에 그 무슨 디코딩 에러가 발생했다. 이게 다 익셉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 하드웨어에서는 뭐 이제 약간 이제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한다라고 해도 파이프라이닝에서 각각의 이제 스테이지가 실행되는 시간이 인스트럭션 순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데 C에서 먼저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익셉션은 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익셉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익셉션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 왜냐면 이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는 아토믹하게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대로 실행이 딱 돼야 돼요. 익셉션도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익셉션이 먼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프로세서 내부에서는, 하드웨어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스트럭션 순서로 보게 되면은 A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익셉션은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 익셉션을 처리한다는 것이 익셉션 핸들러로 점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A에 대한 익셉션 핸들러를 먼저 콜을 해주고요.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B를 실행하고 또 C에서 익셉션이 발생했었네. 다시
가서 이 exception 핸들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precise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처리를 하듯이 인스트럭션의 순서대로 exception을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precise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xceptions should be handled in order. 소프트웨어처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exception을 정확하게 이제 처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exception 자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out of board 프로세싱에서는 precise exception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ROB에서 커밋이 될 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발생 순서를 별도로 체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은 write back stag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인 배웠잖아요. 스태틱 파이프라인에서는 exception은 write back이 갈 때까지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write back은 순서대로 되잖아요. 파이프라인 구조에서는. 네, 그런 게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out of order 프로세서 구조에서는 ROB에서 커밋이 될 때 exception을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ROB에서 커밋은 얘는 인오더입니다. 이 out of order 프로세서에서 execution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뭐 add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executio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execution의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이게 out of the processor니까. 그런데 exception을 처리를 하는 거는 ROB에서 그 인스트럭션이 커밋이 될 때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커밋이 되는 순서는 얘는 순서대로 커밋을 시켜요. 커밋이라는 거는 요 실행된 결과가 그 스테이트, 컴퓨터 프로세서의 스테이트, RF랑 레지스터 파일이랑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xception도 커밋은 어차피 인오더이기 때문에 ROB에서 커밋이 되는 순서대로 exception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그렇다는 거는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얘가 커밋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 exception을 처리를 하기 전까지 얘는 요 밑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execution이 가능해요. 그렇죠. 어차피 얘는 그 커밋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프로세서는 또 역시나 다음 인스트럭션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비슷한 거예요. 엑셉션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는 마지막에 커밋할 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 전까지 체크해서 익셉션이 이제 발생하면은 이제 다시 그쪽으로 이제 점프를 하면 되는 거니까는 걔가 이제 커밋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인스트럭션은 다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왜냐면은 페이지 폴트라는 것이 kind of exception입니다. 이것도 exception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를 이용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을 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이 멜트다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제가 익셉션이 아웃오버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멜트다운 어택의 이제 빅팀 펑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라인이에요, 두 라인. 네, 두 라인인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사실 멜트다운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버그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인텔 프로세서에서만 사실 발생을 했고요. 뭐 AMD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뭔가 이제 너무 심하게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한 거예요. 예, 그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핵심은 페이지 폴트는 exception이다. 근데 exception은 커밋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처리가 exception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exception을 처리하기 전에 프로세서는 out of order 프로세싱으로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계속 실행을 해 놓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멜트다운은 역시나 그런 페이지 폴트를 이제 이용을 한 공격 방법이고요. 사실 요거는 인텔 CPU에서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약간 이제 버그스러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인텔도 얘를 해결을 했어요. 멜트다운은 사실 그 최신 그 제너레이션에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예, 지금 제가 했을 때 이게 9세대잖아요. 9세대도 해결이 된 상태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옛날 세대를 쓰는 컴퓨터들에서는 멜트다운이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8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8세대부터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멜트다운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얘가 이제 빅팀 펑션이고요. 멜트다운은 이제 빅팀 펑션이 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사실 두 라인입니다. 두 라인인데 여기 보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여기 보면은 요즘 포인터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어드레스가 그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 어드레스예요. 얘는 이제 커널 영역을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요 데이터를 이제 써가지고 요 데이터에다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집어넣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어레이다가 뭔가 이제 인덱스를 이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요. 지금 요 빅팀 펑션을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데이터는 약간 이제 커널 영역을 우리는 이제 커널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데 왜냐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접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거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접근을 할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얘는 접근을 이제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인텔 CPU에서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커널 영역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이제 커널 영역에 이제 접근을 할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지만 이 페이지 폴트는 kind of exception이니까는 뭐 그냥 이 페이지 폴트가 이제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다음 인스트럭션들을 계속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 커널 영역을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어차피 그 페이지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뭐 TLB나 이런 데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냥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 데이터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는 접근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지고 오는 것도 그냥 캐시에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캐시에 이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얘를 빠르게 실행을 시켜서 캐시에 이제 집어넣고 어차피 페이지 폴트 발생해도 그런 페이지 폴트 되면은 얘는 다 인스트럭션들은 다 플러시 다 캔슬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멜트다운입니다.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좀 좀 말씀드릴게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는 그 커널 영역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커널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 어드레스가 이제 커널 영역에 대한 그런 어드레스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그 요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커널 영역이에요.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멀한 프로세스는 커널 영역에 어떤 게 저장돼 있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접근 자체가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여기 이제 그러니까는 메모리나 이제 그 로우 레벨 캐시에는 요 어레이 데이터가 이제 어딘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요 로컬 캐시에는 얘는 다 이제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태커가 이제 CL 플러시나 이런 거 써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다 비워놓은 상태인 거죠. 캐시에는 이제 없고 얘는 이제 메모리에만 있습니다. 네, 메모리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 얘는 어차피 폴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익셉션이죠. 근데 익셉션이 뭐 말씀드렸듯이 ROB에서 커밋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얘가 익셉션이 발생하냐 안 하냐는 그 커밋 그 단계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거니까는 그렇지만은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계속 실행을 시킬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인텔의 이제 팔러시였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인텔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으로는 요 프로히빗 리전 그러니까는 커널 영역이니까 접근은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는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캣을 낼 거니까 그냥 실행시키자라는 것이 어차피 실행시켰다가 아니면은 없애버리면 되지라는 것이 인텔의 팔로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인스트럭션 자체는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은 실행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그 그렇지만은 스페큘레이티브하게는 실행은 해놓자. 어차피 이게 그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메모리에 있는 뭐 값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값을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캐시는 신경 안 쓴다라고 했죠. 인스트럭션은 캐시를 바꾸지 그 인스트럭션의 결과에서 캐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얘가 실행이 돼도 얘는 그냥 그 캐시만 바꾸고 캐시에 넣어놓고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인텔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데이터 해놓고 레지스터 파일하고 이제 메모리만 이제 좀 신경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접근하면 뭐 접근이 안 되는데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따라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합니다. 네, 데이터가 요 어드레스로 패치가 돼요.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패치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게 이제 7이 만약 이제 얘가 7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서 어레이에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어레이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어레이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캐시에다 이제 집어넣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얘가 이제 페이지 폴트예요. 그러니까는 페이지 폴트를 이제 그 핸들하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를 이제 뭔가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엑셉션 핸들러를 이제 부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스트럭션도 캔슬은 됩니다. 인스트럭션 자체는 캔슬이 돼요. 다 날아가요. 프로세서 내부에서. 그런데 얘는 안 날아가요. 캐시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캐시 자체가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캐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캐시는 인스트럭션이 바꾸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캐시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프로세서가 신경을 쓰는 거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만 신경 써요.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럴 체인지를 만드는 모든 것들은 캔슬 시킵니다. 어차피 여기 그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는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얘는 다 캔슬 시켜요. 근데 뭐가 안 돼 있다?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따라서 캐시에다 가져온 데이터는 안 시킵니다. 네, 왜요? 노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 인스트럭션 어떤 코드의 리절트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냥 캐시의 공간 하나만 차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프로세서 자체로 보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인스트럭션의 수행 방법,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돼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만 이제 그 define 돼 있죠. 그 define에만 만족을 하면은 프로세서는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요. 캐시라는 거는 ISA에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노함이에요. 뭐 데이터가 있든 뭐 어차피 어레이 데이터잖아요. 보시면 어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겨놔요. 그래서 뭐 역시나 이제 계속 캐시 액세스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다 이제 미스가 뜨다가 여기서 CC 나겠죠. 그러면은 뭐 데이터가 그러면은 시크릿 데이터가 그 커널 영역에서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온 이 시크릿 데이터는 7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널 영역이 접근이 불가능한데 접근을 한 거예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액세스 타임을 이제 매저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맥다운 POC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어떻게 액세스 타임이 이제 나오는지를 이제 실행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얘만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작죠. 예. 그래서 그 시크릿 데이터가 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네. 요 어드레스, 커널 영역에 있는 어드레스는 사실은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TLB나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다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으로 처리를 할 때는 그냥 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할 때 얘가 접근 가능하냐 안 하냐 요 차이가 멜트다운은 이제 그 멜트다운 어떻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멜트다운은 예, most of Intel CPU 인텔 CPU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ARM에서도 이제 발생하고요. ARM 코텍스 A75에서도 발생한다고 하고 뭐 리포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IBM의 이제 파워 CPU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텔의 이제 다른 뭐 CPU 구조 이제 뭐 아이테니움이나 아톰 같은 경우에는 뭐 발생이 안 한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이테니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구조기 때문에 뭐 얘는 발생 안 할 거고요. 애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아우터보드 프로세싱을 안 쓰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요새 애텀은 사실 지금 그 이름이 셀러론으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어요. 예,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페이지 폴트를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발생을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멜트다운은 사실은 이게 버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퍼미션 빗, 그러니까 퍼미션 빗을 체크를 해서 얘가 아무리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익스큐션 되더라도 요 퍼미션 빗을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면은 그냥 그 막아버려야 되는데 얘를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데이터는 갖고 오게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뭐 멜트다운은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은 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8세대 이후로는 이제 해결이 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커널 페이지 테이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아예 그 커널 영역을 그 페이지 테이블에서 그 좀 제해버리는 이런 방법을 써서 그 멜트다운은 뭐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커널 영역의 이제 핵심 기능들 아까 말했듯이 뭐 인터럽트 핸들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존재를 하고요. 사실 인터럽트 핸들러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제가 이제 레어한 이벤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프로그램 따라서는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마다 그 다시 세퍼레이트 된 그 페이지 테이블을 다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멜트다운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멜트다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폴트를 이용한 공격 방식이다. 폴트에 의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 공격 방식이고 뭐 사실은 그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 아니면은 뭐 메모리 디스앰비구에이션 아니면 리턴 어드레스 리턴 어드레스 스택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자체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멜트다운은 이제 폴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폴트를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달라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페이지 폴트라든지 여기 약간 이거는 익셉션한 케이스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썼듯이 이제 뭐 이거는 거의 이제 버그다.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접근한다. 뭐 이런 수준의 문제라서 네, 멜트다운은 지금은 해결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신 CPU를 써야겠죠. 최신 인텔 CPU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써야지만 이제 해결이 된 상태고 만약 이제 서버에 옛날 인텔의 이제 옛날 CPU가 이제 달려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미티게이션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뭐 커널 페이지 테이블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퍼포먼스가 손해 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멜트다운도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공격들을 이제 디펜스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스펙터라든지 아니면 멜트다운 이런 공격들을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이라는 것이 트랜지언트라는 건 약간 이제 임시잖아요. 임시. 그러니까는 완전 확정된 어떤 엑스큐션이 아니라 엑스큐션은 되지만 이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엑스큐션을 우리가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디펜스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드렸듯이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요. 요 프레딕션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프레딕션에 의한 어떤 엑스큐션을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사실 이 프레딕션이라는 기법은 프로세서 CPU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인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딕션을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브랜치 프레딕션, 브랜치 타겟 다 봤고요. 그러니까 리턴 스택 버퍼, 리턴 어드레스 스택이 이제 역시 또 있고 프리패칭 되는 부분도 있고요. 프리패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A0, A1, A2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우리가 그 어레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A3를 액세스하겠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3가 실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기 전에 미리 가져다 놓는 것이 프리패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디스앰비규에이션 역시나 이제 로드 스토어의 그 어드레스가 이제 결정되기 전에 이제 로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가 메모리 디스앰비규에이션이죠. 사실은 스토어랑 어드레스가 똑같게 되면은 이 로드가 이제 스토어보다 먼저 실행이 될 수는 없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가 다를 거니까는 그냥 로드를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체크를 해서 로드가 틀렸네? 그럼 얘를 캔슬을 시키는 거죠. 다시 실행을 시켜야 돼요. 이제 메모리 디스 앰비규에이션인데 이것도 역시나 프리딕티브 엑스큐션 그러니까 프리딕션 베이스가 되겠고요. 왜냐면 실제 스토어 인스트럭션에 어드레스가 결정되기 전에 그냥 로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만에 하나 똑같게 되면은 뒤에 로드는 다시 캔슬 시키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ven value prediction이라는 것도 있어요. value prediction은 그 뭐 add x1, x2, 뭐 x3 이런 것처럼 요 그 어떤 익스큐션의 오퍼런드가 결정되기 전에 얘는 뭐 그냥 특정한 값이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0가 아닐까, 1이 아닐까, 2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or 루프 같은 경우에는 for i equal 0, i less than 100, i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근데 for 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i 값은 사실 알 수 있잖아요. i가 0부터 99까지 차례대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i 플러스 플러스가 i 있고 i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실행이 돼야지 i가 결정이 있는 건데, 사실 얘는 그냥 딱 보면은 i가 다음에는 1, 다음에는 2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밸류 프레딕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레딕션이기 때문에 프레딕션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 이제 있는 건데,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은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을 한 어택을 우리가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이용을 하는 방법은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플러스 사이드 채널을 이용합니다. 뭐 설명드렸듯이 스펙터나 멜트다운이 요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그러니까는 뭐 지금 스펙터에서 설명드렸을 때의 브랜치 프레딕션, 그 다음에 멜트다운에서 이제 설명드렸을 때 이제 피지 폴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죠. 사이드 채널은 뭐 이용하나요? 사이드 채널은 캐시를 사용을 하죠. 히시냐 미스냐에 따라서 그 사이클이 이제 달라지는, 그 엑스큐션 사이클이 달라지게 되는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내게 됩니다. 네, 캐시 사이드 채널을 이용을 하죠. 네, 그래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과 요 컴퓨터 프로세서에 존재하는 사이드 채널을 이용할 때 이거를 우리가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기존에 이제 뭐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플러시 렐로드라든지 아니면 뭐 프라임 프로브라든지 또 이런 캐시 사이드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죠. 프라임 프로브나 이제 그 플러시 렐로드 방식의 공격. 근데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은 뭔가 그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속도, 예,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사실 그 플러시 렐로드나 아니면 뭐 프라임 프로그라 방식의 캐시 타이밍 채널 어택을,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이제 성공시키려면은 또 여러 번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읽어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엄청까지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스펙트나 멜트다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데이터를 인코딩 해낼 수가 있어요. 그 프라임 프로브나 아니면 플러시 렐로드 방식의 공격은 캐시 사이드 채널, 그러니까는 얘만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공격을 여러 번 해가지고 내가 읽어온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퍼센티가 이게 진짜 올바르게 읽어냈느냐 아니면 뭐 틀리게 읽어냈느냐 이런 것도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스펙터 코드를 그 블랙버드에 올릴 텐데 한번 사실 제가 컴파일 한 코드도 이제 바이너리도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뭐 리눅스에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매직 월드를 이렇게 읽어 놓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캐시에서 걔를 디코딩해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읽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느냐, 그 지금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느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래서 프레딕션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어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트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어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 2, 3, 4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어택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그 스펙터, 얘는 이제 스펙터 방식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멜트다운 방식이 이제 될 건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실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스펙터가 동작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멜트다운이 동작하느냐, 이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스텝을 이제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나중에 이제 디펜스를 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방법을 찾을 때 이런 스텝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 프레딕션을 이제 잘못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타임, 그 공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그 확보를 해놓는 또그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요 이런 네 가지 스텝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냐? 여기 보면 이제 transient execution attack compon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transient execution attack을 효율적으로 어태커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이제 좀 가시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Mitigating Speculative Execution Side Channel Hardware Vulnerability 긴데,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어태커가 얘네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어태커를 막으려면은 요 네 가지 방식의 공격에 사용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뭐 약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디스에이블 시키든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스페큘레이션 프리미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잉 게짓이 있고요. 디스클로저 게짓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클로저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큘레이션 프리미티브는 뭐냐? 뭔가 이제 그 프레딕션 혹은 폴트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말을 합니다. 예, 스페큘레이션 프리미티브는 프레딕션이나 폴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 뭐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speculative primitive를 보면은 provides the means of entering transient execution. 예, transient execu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speculative execu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말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if가 있죠, 역시. 예, 이거 뭐 변형된 이제 스펙터 코드인데요.
요 if가 지금 speculative execution을 발생시킬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prediction이지만 어택커는 요거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터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 어택커는 또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 결과랑,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엑스큐션이 가능하도록 트레이닝을 시켜 놓습니다. 예. 그래서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인 게짓. 여기 이제 중요한데, 얘도 이제 중요한데요. 윈도우인 게짓은 공격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이 코드들을 이제 어태커가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너무 빨리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인데 실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빠르게 리졸브 된다.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냥 틀렸네 하면서 프로세서가 다 캔슬 시켜버리죠. 그러니까는 어태커는 이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약 요 시간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너무 짧다 하면은 요 인스트럭션들이 실행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근데 틀렸네? 그러면 얘 실행 안 해. 캔슬 시켜. 아예 실행도 안 한 상태에서 캔슬 시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태커는 요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스펙터 POC에서는 얘를, 그러니까는 지금 offset은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offset은 뭔가 value를 가지고 있는데 얘 offset을 얘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비교를 하려면 데이터 갖고 와야 되니까는 얘를 메모리로 쫓아버리자. 그래서 얘가 캐시에 존재하지 않도록 CI 플러시를 써가지고 메모리로 쫓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윈도우 어택이 동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클로저 게짓은 요 시크릿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코드입니다.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시크릿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뭐 요 어레이 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캐시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는 뭐 어레이 2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클로저 게짓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데 사용되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이제 캐시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걔를 이제 디코딩 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클로저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이제 돼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시크릿 데이터를 캐시로 이제 옮겨놓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디코딩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 채널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그 타이밍 채널을 이용해서 디코딩을 해놓는 부분이 이 디스클로저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이런 4개의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어택커는 이 네 가지를 이용을 하고요. 그럼 이제 디펜스 하는 방법 그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약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오늘은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예,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어 방법은 약간 이제 아키텍처적인 방어 방법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거냐, 이거가 이제 중점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방어가 가능한데요. 왜냐면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거는 사실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펙터가 동작하는 CPU가 있다. 우리가 근데 하드웨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미 다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키텍처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걸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